교육이 돼갖고 제대로 교육을 하고 우리 자신들이 전부 다 강사로 나서야 됩니다. 지금 그 대통령이 합니까? 대법관이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합니까? 뭐 언론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 새끼들한테 아무도 기대할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같이 한다면은 우리가 뭉치갖고 할 수 있겠다는 걸 갖다가 우리 같이 이야기를 잠깐 있었는데 이 부정선거에 대한 역사, 그다음 아까 나중에 할 거, 그다음 앞으로 대처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기획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해서 하나로 뭉치갖고 앞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 뒤에 그때 잘못해도 끝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신숙기 교수님, 좋은 글, 예? 좋은 글 좋습니다. 좋은 글 좋은데, 이 나라가 바로 쓰려면은 구체적인 부정선거 지식을 이해해서 그걸 알렸어야 돼요. 맞아. 예? 그 어떤 감성적인, 애국적인 뭐 이런 건 전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무기가 들어가야 된다. 무기가. 비수로 목을 찔러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선거 부정 메커니즘, 선거 불법, 뭐가 불법이고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책도 나오죠. 자, 이런 책이 나오는데 이런 책도 중요합니다. 근데 비수는 아니다. 나는 비수를 가지고 이렇게 싸운 사람이고. 자, 이재명이가 매설 꼴값 들죠? 사전투표로 계속 좀 이거 할 거다. 그래서 저렇게 자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자료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고 집에 가서 숙독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집에 가셔야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개표 상황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저 개표 상황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가 말로 달도록 계속 어디든지 가서 내가 설명을 다 할 겁니다. 이 개표 상황표 나중에 요거만 알면은 전자개표 부정 바로 알 수 있어요. 전자개표 부정이 20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사전투표가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아직 하지 마세요.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중에 할 개표 상황표 그 아웃라인 되는 게 또 요겁니다.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요거 다 핵심적인 공식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공부하시고 어디 가서 이걸로 사오면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보면 앞에 페이지 A, B, C, D 있죠? 그건 넘깁니다. A, B, C, D, E 넘깁니다. 자, 1페이지. 우측 1페이지.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는 항상 우측 하단에 페이지 있죠? 예. 요 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요 페이지 1 있죠? 1. 우측 하단. 우측 하단. 우측 하단 1. 예. 여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서류 있죠? 네. A, B, C, D, E 다음. 여기 있죠? 자,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말하는 게 투표지 분류기 선다. 전자개표가 아니다. 투표지 분류기 쓰고 있다. 우리는 수개표한다. 그게 1페이지, 2페이지에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난 증거들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이거 법무부에서 발행한 겁니다. 법무부에서 발행한 거니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 1, 2페이지는 그거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 4페이지는 뭔가 하면은 2008년 9월 국회 자료입니다. 쟤들은 뭘 하려고 했냐면은 전자개표기로 부정하고 그 다음에 더 쉬운 전자투표기로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전자투표기는 더 쉽죠. 터치 스크린. 우리 은행에 가서 넣고 꾹꾹꾹 누리죠. 뭐 무슨 은행, 돈 얼마, 뭐 그런 거. 그 전자투표기입니다. 그렇게 시스템 넘어가려 했었어요. 그런데 4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미친 듯이 활동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알게 되니까 전자투표기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별표되어 있는데 예산행 전액 302억 1,500만 원 삭감됐죠? 네. 그 다음 5페이지 6페이지는 뭐냐면은 5페이지 6페이지는 그 당시에 김대주하고 같이 올라갔던 장치혁 씨가 북한 장관급 인사하고 오고 간 대화가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북한 장관급 인사의 대화가 한국 선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8페이지는 또 2006년도죠. 이게 2006년도 신문기사인데 노무현 때 그 당시에 김성기 국정원장이 1심의 간첩단을 수사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수사했고 엎었었죠. 그때 1심의 간첩단 사건 때 어떤 자료가 나왔냐면은 1심의 간첩단의 마이클 장이 2002년 11월 노무현가 당첨되기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북측에 보낸 보고서에 그 당시에 다 이해창이가 된다 했지 노무현이 된다 생각했던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선거 결과를 아주 예측하게 얼마나 예측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비싼 게 있습니다. 다 모든 게 조작된다고 하고 있다. 자, 9페이지, 10페이지 안 봅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두 개를 이래 놓고 보시면은 2004년 4.15 총선 비례대표의 예측조사와 최종 집계가 0.01%까지 일치합니다.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조작이 아니면 안 되죠. 조작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똑같이 돼 있죠. 최종 집계와 이때 민노당이 제3당이 됩니다. 노회찬이 있죠. 죽었다고 알려진 노회찬. 죽은지 사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주 엄청난 거리를 날라서 떨어졌답니다. 그 올림픽 선수도 그렇게 하기 힘들다던데. 그 친구가 그때 민노당 말번으로 8번으로 정계에 입문합니다. 요게 요 자료입니다. 민노당 보면은 비례대표 당선 8명 됐죠. 예. 당선 예상도 8명이고 최종 집계도 8명이었어요. 퍼센테이지도 똑같고 이때 노회찬이가 8번으로 정계 입문하게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자 2004년 4.15 총선 비례대표는 똑같죠. 그런데 그 다음 장 밑에 10다시 보십시오. 10다시 보면은 비례대표는 그랬는데 지역구는 너무 예측조사하고 최종집계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 그래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사과방송해라 이 정도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또 관철시켜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부정도 사전투표도 없어야 되고 비례대표는 어떻게 되느냐 지역구 표 있죠. 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비례대표 표를 깝니다. 그렇죠?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역구 딱 끝나면은 우르르 나갑니다. 걸렸으니까 기분 좋다고 한잔하러 가자. 떨어져서 위로서 한잔하러 가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막 지금 멋대로 장난치는 거죠. 그리고 또 비례대표는 전국적으로 모으죠. 거기서 또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관철시켜야 될 게 이거는 현실 실현 가능해요. 앞으로는 비례대표 표를 먼저 까자. 맞죠? 왜 어렵습니까? 비례대표 표를 먼저 까고 지역구 가야 돼요. 비례대표를 없애면 안 됩니까? 없애지 못하는 이상은 일단 있는 이상은 일단 그렇게 돼요. 그 순서 바꾸는 거는
이런 걸 딱 들이대고 야 승관이 해 할 수 있습니다.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비례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투표하고 본투표. 일단 사전투표는 없어야 되고 일단 그 개표 그 순서가 비례대표를 먼저 까고 그 다음에 지역구 까자. 예. 그래야 개표 참관인이 있는 상태에서 개표가 가능하다. 예. 맞죠? 승관이가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그 다음 11페이지 한번 봅니다. 야, 11페이지 2004년 5월 7일 그 신기사죠. 정동명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발표된 건 최소한 20-30년 집권 세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20-30년 집권할 수 있습니까? 구성하겠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얘들이 전자투표기로 이제 갈 것이다. 자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자투표기로 우리는 장기 집권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설쳐서 이제 중단시켰습니다. 그 다음, 이게 더 재밌어요. 12쪽입니다. 12쪽에, 이게 연대도 2002년도죠. 정영근 의원이, 국정원 김모현 3차장 산하에 19년 특수조직이 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북지원인데, 한 페이지 넘깁니다. 13, 14쪽이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저는 뛰어들었죠. 그리고 재검표도 했고요. 아까 그 노무현 당선되고 나서 재검표 있었죠. 동영상 보셨죠. 여기 계기가 돼서 재검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국정원 직원인데 팀이 19명이다. 19명이 부정선거를 했다.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조작 방식은 이렇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 허위사실 유포하면 안 되죠. 13페이지 국정원 양심서는 19명 밑에 옆에 뭐라고 했죠? 유포자가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포자 실형 선고 받았어요. 이렇게. 예? 그런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똑같더라 이거. 일단 유포자는 실형 선고 받았는데 그 사람 1심 판결문이 15페이지였어요. 자, 15쪽. 이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1쪽입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 정씨죠, 정씨. 피고인, 사건 피고인 정모씨입니다. 조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집이 울산이었어요. 울산이면 울산에서 재판받아야 돼요. 우리 형사소송법상 울산에서 재판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서울지방법은 이건 뭐냐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어요. 사람은 울산에 있었는데 끌고 가가지고 끌고 가면 정신없죠. 겁도 나고. 근데 그때 검사가 김진태였습니다. 지금 강원도 도지사 하는 친구인데 이 판결문이 엉터리야. 엉터리. 내가 이 판결문 다 실험은 너무 뜨거워지죠. 근데 김진태가 그 당시에 김진태가 그 김진태한테 제가 야 이거 니 맞나?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김진태 지금 강원도지사 하는 그 친구가 그 경력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사했던 경력을 싹 빼놨어요. 김진태한테 물어보세요. 이재지가 뭐 이런 거 보고 이 그렇다던데 진짜 맞나?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 판결문이 어디 되냐면 중앙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제가 됩니까? 안 되죠. 국민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한 국정원 양심서는 그 선거 조작 방식이 여기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16, 17, 18, 19, 20. 여기에 조작 시나리오 그대로 나요. 대략 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곰곰하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노무현 당선될 때 개표 조작을 해가지고 예차이표 빼고 숫자를 조작하고 이제 노무현 표를 많이 만들어 놓고 재검표를 앞두고 이제 그때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표를 빨리 밀어넣어야 되죠. 그때 장난친 게 그대로 결통이 납니다. 그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에 썼다는 게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는 분들은 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개표 관리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21-2. 자, 오늘 또 요거 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봅니다. 투표지 봅니다. 투표지. 자, 뒤에 있는 분들 이거 다 봐야 됩니다. 투표지 항상 한 묶음 몇 장이죠? 100장. 은행에 돈도 100장이죠? 예? 요 몇 장? 100장. 그 다음에 이 몇 장이니까 이래 하면 두 개 합치면은 200장. 요거까지 합치면 몇 장이죠? 200장. 요렇게 투표장에서 이제 개표할 때 요렇게 하는 겁니다. 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몇 장입니까? 200장. 몇 장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요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노무현 당선될 때 요렇게 한 거예요. 요렇게 100장 묶음은 일부러 안 했다. 일부러 안 했다. 우리 은행에 가서 100장 묶음 당연히 하죠. 100만 원 달라. 만 원짜리 100만 원 달라 하면 딱 100장 딱 도장 찍어서 오죠. 자, 여기 봅니다. 21페이지 보면은 이게 뭐죠? 언제 겁니까? 16대 대통령 선거. 12월 19일 노무현 때죠. 자, 중간에 한번 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100매 후보자별 100매 단위로 뭐라고 해놨습니까? 100매로 안 해도 된다 해놨죠?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이제 딱 잡힌 겁니다. 왜냐하면 16대 대선 부정이 증거가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많이 들통나 있다. 예, 그때 그 애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처음에 하는 거니까 모르겠지 했는데 우리가 증거 하나하나 다 잡아낸 거예요. 그걸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2페이지 봅니다. 법이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애규라는 게 있습니다. 22쪽이 뭐죠? 공직선거 사무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애규. 23페이지 봅니다. 몇 단위를 하라 했습니까? 100매 단위. 이 서류는 중앙선관위 서류입니다. 중앙선관위. 예? 중앙선관위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16대 때 부정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 24페이지. 유돼 있죠? 예. 우리가 좋아하는 I love you 할 때 유죠? 그죠? 요게 필리핀에 전자개표기 수출할 때 중앙선관위가 서준 품질 보증서입니다. 유대인데 이 유지담인데 유지담이가 그 당시에 중앙선관위원장이었어요. 한정능입니다. 25페이지. 제가 동그라미 칠한 거 있죠. 유지담 씨 스펠링이 어찌 됩니까? YOO죠. 예, YOO죠. YOO인데 24페이지에는 뭐라 돼 있죠? 이게 위조된 거죠. 위조된 겁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작업까지 했어요. 같이 우리 필리핀 선관위에서 유지담 씨한테 야 이거 당신 사인 맞나?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유지담이가 이거 내 사인 아니다 했어요. 됐습니다. 우리 유튜브 딱 우리 국민들 아시겠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도 알아야 되고 유튜브 시청자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자 하나 넘깁시다.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6페이지가 인천시 옹진군 개표소가 두 군데입니다. 섬이잖아요. 옹진군이. 섬이니까 두 군데가 있는데 26페이지 보면 위에 옹진군청이죠. 제1개표소 설비도 옹진군청 27쪽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위에 제일 위에. 예, 이거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했는데 26페이지 보시면 이건 전자개표였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되어 있죠. 자, 27쪽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 수개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 두꺼워지다 보니까
하지를 못했는데 지금 좀 후회가 돼요. 수개표한 개표 상황표하고 전자개표 개표 상황표는 차이가 많습니다. 수개표 개표 상황표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인원은 몇 명 안 들어요. 자, 이게 앞에 26페이지에 투표지 분류기가 몇 대입니까? 2대죠, 2대. 전자개표 숫자 옆에 보면은 투표 2대죠. 28쪽 한번 봅니다. 28쪽. 이건 어디죠? 서울시 송파구죠. 예, 지방선거. 전자개표 몇 대입니까? 24대, 24대. 24대고, 위에 또 부재자 투표 해놨죠? 이거는 수개표인데, 토탈 몇 군데입니까? 27군데. 자, 그러면 앞에 말한 옹진군청 전자개표기 2대 선대하고, 이 27군데 한 대하고, 개표 참관인이 달라야 되겠죠? 숫자가. 달라야 되죠? 똑같습니다. 엄마야, 8명입니다. 똑같이 8명입니다. 똑같이 8명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말하는 게 전자개표를 왜 들었느냐 하면은, 도입했느냐 하면은, 밤샘 개표를 없애기 위해서 됐다. 그죠? 그러면은, 개표 참관인 숫자도, 개표 참관인 숫자도 늘어나야 되겠죠? 자, 옛날에 왜 밤샘 개표를 했냐면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제정된 선거법은 동시에 투표함을 2개만 까게 돼 있었어요. 동시에 2개. 무조건 2개. 인구가 많으나 작으나.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은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 대신 각 정당 개표 참관인이 몇 명이냐? 8명. 8명. 각 정당 개표 참관인이 여러 당 있겠죠. 그럼 꼴랑 2개 까면 눈이 벌게 보죠. 개표 감시가 확실히 되겠죠. 개표 감시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개표 감시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동시에 예전에는 2대만 했는데 지금은 많이 동시에 까는 걸 많이 개함을 하기 때문에 빨라진 거예요. 전자개표기를 2대만 쓴다자. 옛날처럼 밤샘 개표 하겠죠?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를 도입을 해서 밤샘 개표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동시에 개함하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개표가 빨라진 거예요. 알겠죠? 지금도 전자개표기 싹 빼고 인구가 많은 데는 동시에 수작업을 하더라도 동시에 개함하는 걸 많이 하면은 당연히 개표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개표 참 전자개표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없죠? 그죠? 그렇죠. 전자개표기 도입과 밤샘 개표 없애진 것은 무관하다. 선거법을 고치면 돼요. 인구가 10,000명인 데는 동시에 한 개 하나만 깐다. 시골 같은데. 인구가 많은 곳은 2만일 때는 2개 깐다. 3만일 때는 3개 깐다. 이렇게 인구 비례적으로 하면 돼요. 그만큼 개표 참관인 숫자도 늘어나야 되죠.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도입하면서 개표 참관은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공직선거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표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직선거법 181조에 개표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는 말은 개표 참관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오케이? 네. 그렇지 않죠? 자, 여기서 바로 들통나는 거예요. 네? 자, 넘어갑니다. 이게 29페이지, 30페이지 이건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슬픈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 명단인데 내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부정선거 법적으로 잘못된 거 다 내용 증명 및 등기를 다 보낸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 FBI, CIA도 우리가 제보를 했어요. 여기 몇 시 어디에 다 나있죠?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4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나라당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뭔가 공직선거법을 고칠 의지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까 내하고 같이 일하는 그 친구 미국에 가겠어요. 미국 가서 미국에서도 알리라. 그리고 미국 정보부에도 알리라. 알리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그 당시 FBI, CIA에 가서 우리가 다 알렸어요. 근데 지금 또 미국이 또 무색심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은 미국은 공화당이 굳건하다. 미국 공화당은 지금 부정성 없으려고 법을 막 고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국민힘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국민의 피만 빨아먹고 있어요. 자, 31페이지 봅니다. 31페이지는 뭐냐면 2008년 10월 6일 날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속기록입니다. 이게 속기록 31페이지 국정감사 속기록인데 한 장 넘깁니다. 32쪽 보면은 제가 그때 국정감사 그 정인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민주당 의원들하고 막 싸웠어요. 내가 대법원장 이용의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니까 왜 했느냐 그래서 김충조 의원하고 내가 설전이 붙었는데 그때 내가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가 당선시켜진가 대법원장 내려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벌어졌어요. 그 다음 33쪽이 이게 또 중요합니다. 33쪽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명수 의원한테 우리가 좀 당신 한번 해봐라 이게 뭐라고 했냐 16대 대선 노무현 당선될 때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검증받았는지를 물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명수 의원이 물어봤어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조영식에게 물어보니까 조영식이가 외부에서 다 검증이 된 거다. 그럼 자료를 한번 보내봐라. 이명수 의원이 또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한테 줬어요. 그걸 딱 검토를 해보니까 전자개표기 운용 프로그램과는 무관한 입찰 자료를 그냥 넘긴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 잘 모르니까 자기들 모르니까 일단 우리한테 넘겨서 우리가 보니까 사기다. 조영식이는 이날 위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위증으로 고발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사퇴했습니다. 2008년 12월 15일인가 사퇴했습니다. 33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 잘 보셨죠? 우리 국회가 그따구입니다. 국회가 썩었는데. 우리 국회가 그때부터 삭수가. 자 34쪽에 보면 내일은 있죠. 네, 거짓말 아니죠? 내가 정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입증했습니다. 그 다음 35쪽 봅니다. 이게 내가 굉장히 가정스러운 거예요. 자 아까 전자개표기에서 바로 중앙선관위 서부로 하는 게 국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 수법이기도 했죠. 그래서 근데 재검표를 앞두고 아까 그 재검표 보셨죠? 재검표를 앞두고 재검표가 2003년 1월 27일 날 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틀 전에 인터넷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일어났습니다. 자, 안철수 연구소가 대주인 코코넛이 불법을 저질렀죠. 근데 그 인터넷 포크 사업에 또 누가 했습니까? 안철수 연구소. 자, 안철수 연구소가 대주주인 코코넛이 불법 개표에 관여했는데 그래서 인터넷 대란이 일어나니까 그 흔적이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그 포크 사업에 또 안철수 연구소가 재밌는 친구입니다. 안철수 연구소. 다음 36페이지 여기 이제 법입니다. 여러분이 꼴찌 아파하는 법인데 내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개표 개시 예전에는 뭐 어떻게 돼 있죠? 모두 도착한 후에 자 36페이지 봅니다. 이런 법이 중요한 거예요. 법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법을 고쳐야지 공직선거법을 고쳐야지 부정선거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36쪽 보면은 예전에는 투표함이 모두 도착한 후에 개표를 개시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라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분의 1 그게 2002년 3월 7일이죠.
이때 이제 전자개표기 도입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싹 꽂힙니다. 네. 그 다음에 4.15 총선을 앞두고 또 아예 이 조항을 없애버리죠.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예, 그것이니까. 이 법을 고친 게 누굽니까? 다? 국회다. 국회다. 이런 법을 들이대고 국회의원들한테 너희 왜 이러냐. 빨리 원선복귀해라. 이렇게 요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 37조 보시면 개표의 진행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전남 대통령 시절에는 2개만 하라고 되어 있었던 걸 영삼위 때 4개로 또 꽂힙니다. 동시에 개표하는 걸 4개로 한다. 그 다음에 또 뭐야 말같죠? 없애버리죠. 개표는 투표율로 구분하여 투표수 개설한다. 그 밑에 있는 4개 이내로 한다는 걸 없애버렸죠. 예. 한다는 걸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 공직선거법 181조. 181조. 그 전에는 8인인데 6인으로 바꿨죠. 이건 이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요겁니다. 그 지방선거는 또 다릅니다. 지방선거는 8명이고. 자, 그 다음 안정명입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오늘 영원한 하이라이트는 개표 상황표입니다. 개표 상황표. 좀 쉬었다가 이 개표 상황표 요거만 아시면은 여러분 개표 상황표만 아시면은 부정선거의 전자개표의 부정을 다 아시는 겁니다.